여러분 안녕하세요. 20분에 배우는 포토샵 2024. 이번 시간은 20분 투자로 포토샵 2024의 레이어 기본기를 완벽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레이어 기능이죠. 작업을 할 때 레이어 없이는 작업이 되지가 않습니다. 레이어는 포토샵을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익혀 놓아야 할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익혀 두신다면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을 익히실 때도 좀 더 쉽게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자, 상단 윈도우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서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팔레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레이어 팔레트를 여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백그라운드는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도화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책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도화지를 얹어 놓은 거죠. 자, 도화지 사이즈는 파일에서 뉴 들어가시게 되면 원하는 사이즈의 도화지를 꺼낼 수가 있죠. 포토, 프린트는 인치나 센티미터 단위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도화지를 꺼낼 수 있는 것이고요. 웹, 모바일, 필름 앤드 비디오는 화면상에 보이는 픽셀 단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새로 생성한 백그라운드 도화지가 내가 작업하는 그림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백그라운드가 되겠고요. 자, 이 위에 얹는 모든 것은 이제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자, 포토샵에는 브러쉬 기능이 있죠. 이 브러쉬는 여러분이 도화지에 붓으로 물감을 칠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브러쉬 기능인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도화지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칠한 그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죠. 자, 여러분이 실제 도화지에다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죠. 이미 도화지에 칠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붓으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버리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하죠. 자, 포토샵에서는 나중에 수정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쪽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얹는 겁니다. 자, 이 레이어 팔레트의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죠? 자, 이 플러스를 누르시면 격자 무늬로 된 새로운 레이어라는 것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래쪽에 있는 도화지에 직접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 그림을 나중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쪽에 투명 아크릴을 하나 얹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투명 아크릴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 레이어가 지금 선택되어 있다고 회색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투명 아크릴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이동 툴로 그 투명 아크릴을 들고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하지만 도화지에 직접 그려버리면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레이어의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레이어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있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없어지고 또 기본 도화지만 남게 되죠. 자, 그 다음 글씨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포토샵에서 이렇게 클릭한 다음 글씨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 레이어가 또 하나가 생성이 되게 돼요. 이 경우는 타입 레이어라고 부르죠. 자, 글씨도 도화지에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위에 투명 아크릴을 얹고 글씨를 오려서 그 위에 얹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글씨만 들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종이를 이 글씨 모양대로 오려서 얹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고 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타입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은 전부 레이어를 활용하게 돼요. 자,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단축키 뭐죠? Alt 딜리트 하면 여기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가 선택 구역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선택 해제 컨트롤 D 합니다. 자, 지금 어디에 도형을 그렸죠? 도화지에 그린 게 아니고요. 위에 레이어에 그렸죠. 자, 그 얘기는 들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투명 아크릴판을 또 하나를 얹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른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Alt 딜리트로 또 색을 넣었어요. 자,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제 아래쪽에는 책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그 위에 이렇게 기본 도화지가 얹혀 있고요. 그 위에 투명 아크릴을 하나 얹었는데 그 아크릴 위에 또 하나를 얹었죠. 자, 이 레이어는 내가 원하는 만치 계속 얹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도화지 위에 여기 있는 초록색 사각형이 얹혀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위에 빨간색 사각형이 얹혀 있죠. 자, 어느 게 위에 있죠? 빨간색 사각형이 위에 있습니다. 그 밑에 초록색 사각형이 있죠.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빨간색 사각형에 가려서 초록색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부분만 보이게 되겠죠. 자, 당연히 이렇게 들고 움직이면 완전히 덮을 수도 있겠고요. 바깥으로 빼주면 두 개의 사각형이 다 보이게 되겠죠. 자, 백그라운드가 0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레이어 1이 1층, 레이어 2가 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레이어를 구분하는 것은 투명 아크릴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이렇게 얹는 거죠. 그러면 가려서 당연히 안 보이겠죠. 자, 이게 레이어의 기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그려볼까요? 자, 그리고 또 컬러를 다른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딜리트로 색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얹혀 있어요. 이동 툴,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동그라미 파란색 도형을 들고 움직이면 어떻죠? 전부 다 가리죠. 여기 있는 동그라미 파란색이 제일 위에 얹혀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걸 다 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색종이를 순서대로 오려서 얹었을 때 보이는 모양 그대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레이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빨간색 사각형이 여기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위치를 바꿔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파란색 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선을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킨 다음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위치가 바뀌게 되죠. 자, 이번에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죠?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으니까 가려서 파란색 동그라미가 안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레이어를 생성하고 위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 빨간색 이 부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자,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잠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레이어 앞쪽에 보시면 눈 모양이 있죠. 자, 이게 눈이에요. 여기 있는 눈을 꺼줍니다. 클릭해 주시면 잠시 가려주는 거죠. 지금 여기 위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잠시만 가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용하게 되겠죠. 자, 다시 눈을 누르면 켜지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레이어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레이어 개념이 없으면 포토샵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사과 사진을 하나 열어봤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사과를 옆에도 하나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서 동그라미 선택 툴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은 내가 원하는 물체를 포토샵이 알아서 판단해서 선택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한 다음 여기 있는 사과 위로 마우스를 얹어 볼게요. 그러면 테두리에 분홍색 선이 나오게 되죠. 자, 그 옆에 사과로 가져가 볼까요? 그러면 또 분홍색 테두리가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한 물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선택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 기능이 바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선택이 되죠. 자, 이때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움직여 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자리는 비어지게 되겠죠. 자,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사진에서 선택 구역을 가위로 오린 다음 들고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되겠죠. 자, 저는 여기 있는 사과는 그대로 있고
똑같은 사과가 옆에 또 하나가 있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 복사해서 붙여주면 또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V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우측에 있는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면 없던 레이어가 또 하나가 생기면서 지금 복사해서 붙인 그림이 올라가 있죠.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붙였기 때문에 동일한 곳에 붙어서 그림상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레이어에는 똑같은 위치에 동일한 물체가 복사돼서 얹혀 있는 거죠. 자, 이동 툴, 무브 툴로 여기 있는 사과를 들고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 개의 사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만약 레이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어가 없다면 이 사과가 여기에 다시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레이어가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과를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레이어를 또 복사를 해줄게요. 또 선택해서 복사할 필요 없이 레이어 자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투명 아크릴판에 얹혀있는 이 사과, 이 자체를 복사하는 거죠. 자,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하는 플러스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레이어가 레이어 1 카피라고 해서 하나 더 생겼죠. 자, 지금도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그대로 들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또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물체를 여러 개를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이 합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합성할 때는 레이어 없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이번에는 하나의 그림에서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성하는 방법 외에 여러 개의 그림 사이에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사과를 여기 있는 손 위에 얹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을 두 개를 합성을 해야 되겠죠? 자,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자, 이 레이어를 다른 그림으로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를 한 다음 옮길 그림의 탭 위로 얹습니다. 그러면 해당 그림이 활성화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마우스에 손을 놓지 말고요. 레이어를 그대로 들고 그림 위에 얹어주세요. 그러면 원래 그림에는 그 레이어가 그대로 있고 지금 옮긴 그림에 레이어가 복사가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그림에서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과가 너무 크죠? 사과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자, 이럴 때는 해당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T 누릅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왜 사과만 바운딩 박스로 나오죠? 지금 레이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투명 아크릴판 위에 물체는 사과밖에 얹혀 있지 않죠. 그래서 사과만 조절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전체 그림이 있을 경우에 컨트롤 T를 해주게 되면 전체가 선택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빈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전부 채워진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레이어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 빈 공간이 있고 물체가 얹혀진 상태에는 컨트롤 T 해주시게 되면 그 레이어에 있는 물체만 조절할 수 있는 이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과도 컨트롤 T 해주시게 되면 사과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신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마우스를 코너에 얹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을 잡고 원하는 곳에 얹어줄게요. 자, 확정이에요. 이 상태로 저장할 겁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합성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쉽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광고 같은 데서 많이 본 다양한 사진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새와 지금 여기 토마토가 담겨 있는 접시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새를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선택을 한 다음 컨트롤 C 하셔서 복사해서 여기 있는 토마토 접시 위에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들고 움직일 필요가 없이 컨트롤 C를 한 다음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옮겨주시면 새가 토마토 위에 날아오는 이런 모습도 만들어낼 수 있죠. 컨트롤 T 하신 다음 사이즈를 조금만 조절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이런 식의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클릭 확정합니다. 자, 아주 재밌는 다양한 사진들을 연출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레이어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토샵을 배우실 분들은 레이어는 무조건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시청을 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